자, 코인 한 뉴스 시간입니다. 시장에는 많고 많은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참고해야 될 그런 뉴스들,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저희가 세 가지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죠. 골드만삭스 CEO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이러한 뉴스 나왔고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죠.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 민간 주도로 추진이 된다. 과연 국민 프로젝트가 왜 민간 주도로 추진이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과기정통법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정보 보안 점검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바로 빗썸 해킹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이지 않을까 이렇게 유측이 되는데,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골드만삭스 CEO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에 언급을 했다라고 그랬었는데, 좋은 내용이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골드만삭스의 CEO 블랭크 페인이죠. 이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면 그동안 이 블랭크 페인은 상당히 비트코인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의 비관적인 비관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이 비트코인은 버블이고 앞으로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필요조차 없다라고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입장을 완전히 바꾼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만삭스의 CEO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만한 말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뭐 비트코인 시장과도 가상화폐가 지금 세계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잘 모른다는 것만 가지고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성을 막는다는 것은 상당히 나쁘다라고 또 이렇게 발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전 세계에서 현재 금의 가치가 상당히 지금 가치 있는 상품으로 되어 있고 또 원유를 또 비교하면서 금과 원유가 어떻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접목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를 얘기하고 설명을 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고요. 자, 이렇게 얼마 전에 JP모건의 CEO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버블이고 사기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그렇게 발언했던 것을 후회하고 철회한다라고 입장 변경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유명인사들이 뭐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비관론적과 뭐 낙관론적 이렇게 나눠져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제 앞으로의 가상화폐 시장의 발전과 이제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좀 한 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번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언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발언을 했었고요.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신규 부서를 또 새롭게 생성하고 이제 가상화폐 인력을 또 투입까지 완료시켰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도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놨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찬가지죠. 월가 투자은행 중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트레이닝 데스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직원까지 채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예전에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은행들이 골드만삭스를 벤치마킹하고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주려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진출을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이제 여러 은행들이 벤치마킹해서 따라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러시아의 가장 큰 그 민간은행과 또 공영은행 이 두 곳이 이제 가상화폐 제도를 좀 따라가고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취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라든지 또 러시아, 캐나다 여러 가지 나라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상품을 출시하고 가상화폐 시장을 투명한 시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언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는 발언이다라고 좀 말하면서 이번 뉴스는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투자가들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 CEO는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진정한 투자가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입장을 서서히 바꾸면서 매수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디 이러한 뉴스 자체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뉴스,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가 민간 주도로 추진이 된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일단 국민 프로젝트라고 그랬었는데 왜 민간 주도로 추진이 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예, 네.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이렇다 할 규제를 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민간 주도로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이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고요. 정부 자체에서는 이제는 블록체인에 대한 전략 방안을 내세워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인 좋은 뉴스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좋은 뉴스들만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출범되면서 그때 블록체인이 구형 기술로 나왔었죠. 그 당시에 나왔지만 아직은 발전되기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공용 인증서라든지 여러 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돼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용될 수 있는 기술력이 훨씬 더 많고 사용될 수 있는 시장적 가치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정부 예산을 2,300억 원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까지 전 세계 최고 국가의 90% 이상을 따라잡겠다라고 좀 당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점부터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발전시키겠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블록체인은 또 뭐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의 뒤를 잇는 앞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뉴스와 관련해서 조금 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이런 규제라든지 규범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오늘도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이 전략과 이런 뭐 앞으로 성장시키겠다라는 발언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게 반쪽짜리 전략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지금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 가상화폐와 연동되는 블록체인이 있고 가상화폐와 연동되지 않는 블록체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블록체인을 가상화폐에 연동되지 않는 블록체인을 위주로 먼저 하겠다라고 좀 밝혀지고 있고요. 자, 그것조차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아직도 제대로 못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만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가상화폐와 연동되어 있는 그런 블록체인을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가장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가장 머리를 썩게 하고 있는 게 이 가상화폐 시장 거래소에 관한 문제겠죠.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자꾸 문제가 터지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고집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얘기를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안 시키고 왜 가상화폐 시장을 발전시키지 않고 이번에도 프라이빗에 대해서만 좀 규제를 하냐 그리고 발전 전략을 세우냐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뭐 정부도 알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번에 알고 있는 느낌이고요.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불법 자금 세탁이죠. 자금 세탁 방지와 여러 가지 테러 자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안이 마련되면 이제 그때 발표를 하겠다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 자체가 반쪽짜리 뭐 전략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블록체인을 앞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시킬 수밖에 없는 기술력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좀 상당히 좋은 뉴스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투자하는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좋은 기분 좋게 투자할 수 있는 뉴스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의 산물이 바로 가상화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이지 않을까. 근데 일단 먼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계속 기술 개발이죠.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가상화폐도 가격도 그만큼 오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 살펴봤고요. 세 번째 뉴스죠. 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정보보안 점검한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통부죠. 자, 이번에 또 점검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금 비트맨 전문가님 말씀드린 것과 정확합니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빗성거래소 해킹 사건 관련해서 그 전부터 해킹의 징후가 있었고, 또 빗성거래소는 개인정보 유출을 한번 했었던 그런 거래소였기 때문에 소잃고 외양간조차도 고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좀 늦게라도 좀 고쳐주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조금 힘들고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지난 1월에서 3월 사이에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21개 사이트에 대해서 과기통부가 점검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이나 보완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흡했던 부분을 좀 보완을 해라라고 좀 요청을 했었고요. 권고를 했었는데, 자, 얼마 전에 해킹이 또 일어났던 거래소죠. 코인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좀 나와주고 있고요. 빗성거래소도 그 당시에 지적이 제대로 권고된 요청이 제대로 좀 이루어졌는지 이제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3월부터 6월까지 긴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조차도 확인 못하는 이런 좀 실태를 좀 안타까워하면서 좀 이런 뉴스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보안성이 상당히 높죠.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 상황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게 거래소들의 문제가 심각하지,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또 코인의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보안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기본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오늘 진행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국 폴리텍 대학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뚫는 그런 화이트 해커를 모집하는 대회를 진행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과연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 화이트 해커들에 대해서 손쉽게 뚫리는지 아니면 보안성을 강화시켜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천프로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래소가 다 뚫릴 것 같다. 지금 상당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이번 폴리텍 대학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좋은 대회를 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화이트 해커 같은 경우에는 북한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약 100여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해킹 공격이 일어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악성적인 그런 코드 이런 것들이 지금 컴퓨터에 침투하고 있는 만큼 이런 화이트 해커들을 많이 육성해서 일반 해커보다 훨씬 더 앞서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 빗성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1금융권 수준의 보안을 유지했다라고 하면서 또 광고도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실태 조사를 해보니 전체 직원의 IT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10%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는 더 이상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는 그런 거래소와 그런 정부가 되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언제까지나 투자자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거래소를 이용을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나지 않는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 자체도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요. 화이트 해커가 지금 현재 각 거래소별로 보안 수준들 점검을 하는 중인데 제발 다들 빅4 거래소 위주로는 조금 이러한 경우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나 많은 뉴스 중에서 3가지 뉴스 알아봤습니다. 이제 조금 좋은 내용들 위주로 뉴스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 이러한 부분들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